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열어난 채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고점 부담에서의 높아지는 관망세. 지금 뉴욕 증시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비트코인이 8% 급등을 나타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2%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이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퇴출하자라는 그 소식에 AMD와 인텔의 약세, 오늘 나스닥 지수가 숨고르기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장은 29일 현지 시간 물가지 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파월 의장은 울퉁불퉁하지만 2%의 목표치 잘 향해 가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물가에 대한 안정세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페드 당국자들의 발언도 줄줄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의주시하시면서 클로징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숨고르기를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원래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관망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이제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더 많이 시장에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뭐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쪽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S&P 500이 연말쯤 되면 5,5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한 5%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웰스파고나 모건 스탠리, JP 모건 정도를 빼면은 모두 5,000포인트 이상의 목표 타겟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종목별로 나왔던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제 DWC, 이제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트럼프 미디어하고 이제 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DJT라는 티커로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한 4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가진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대주주다 보니까 판매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도 트럼프는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AMD나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보였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이 그렇게 칩을 안 보내주면 우리도 니네 거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인텔, IBM 이런 회사들이 1%대 하락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다우지수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CEO가 또 바뀝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CEO 바뀌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보잉의 주가가 제대로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버클레이 쪽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95달러였는데 지금 주가가 쭉 올라다 보니까 135달러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즈니가 헤지펀드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좀 주목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7만 달러로 올라서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쫓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시장에서 이제 레버리지로 베팅하는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지난밤에 7%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 선물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연말까지 한 2,3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일부 금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되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원유 선물도 지금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 한 1.6%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지난밤에 에너지 쪽 원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중에 미국이 이제 단독주택 판매가 조금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0.3%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도 한 13,000건 정도가 부족한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되고 또 국채 수익률도 또 최근에 또 다시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북동부 쪽에서 굉장히 3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부 쪽에서도 마이너스 2%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남부 쪽에서는 이제 한 3%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40만 달러에서 48만 달러 정도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중간 가격이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택 경기라든가 아니면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인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 그리고 소비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주택 경기라든가 건설 경기를 좀 더 주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1분기의 마지막 주를 맞이를 합니다. 이번 올해에 10%가량이 올랐던 만큼 이제 1분기 마지막 주는 조금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 종목별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일반 산업이나 정보 기술 업종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업종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좀 행보가 좀 엇갈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난밤에 테슬라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지난밤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전기차 재고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기다리면 더 낮추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사고 버티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주어 쪽에서는 195달러로 지금 목표가를 맞춰놨는데 투자 의견 자체를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테슬라 매수하는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이제 토요타하고 또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토요타하고 테슬라하고 주가 흐름을 봤더니 전혀 반대로 움직인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0%나 하락을 했는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37%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가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화되고 있다.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지난밤에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완전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산, 철, 리튬 배터리를 새로 또 출시를 하고,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1%밖에는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 배경이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을 갖다가 6.5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예측을 한 거는 전반적으로 EV 시장, 전기차 시장의 공급 과잉의 신호가 이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 이제 특징적으로 볼 게 마이크론 얘기가 또 이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AI 인공지능 시장의 물결을 이제 마이크론이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출이나 순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순이익은 손실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42센트나 크게 EPS를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제 3분기를 내다봤을 때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7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 전체를 봤을 때에도 한 수익이 9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었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핵심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밤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암홀딩스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도 다들 좋게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000에 근접을 하면 할수록 이쪽 반도체 쪽에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비중 확대, 매수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레딧에 대한 얘기들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딧에 이제 지난밤에 나왔던 이슈는 옵션이 출시가 됐는데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 한 39,000개 정도 옵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과거에 페이스북이 처음 이제 옵션을 내놨을 때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레딧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가지고 5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을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쩌면 민주식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난밤에 AMD 같은 경우
지난밤에 그 게임스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가 한꺼풀 한 단계 이제 사그라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IPO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에 크게 올랐던 민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을 내고 가이던스 전망도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6% 추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보유 비중을 많이 갖고 가면서 오늘 22% 폭등 두 가지 종목 좀 차이 있게 오늘 설명 가능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탄수 외신위원과 함께 클로징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